네, 오늘의 9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진행되는 넷킬러 웹이나 주제는 쉽게 시작하는 구글 앱스 보안 관리입니다. 사실 넷킬러라는 업체 자체가 이제 안전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방향을 요즘에 강화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킹 이슈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 역시 구글 앱스 보안 관리 시리즈 어떻게 보면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강남역 부근에서 오프라인 워크숍이 있었고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있었고, 네, 지금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워크숍 역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을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보안이라고 하면 되게 좀 어려운 것부터 어떤 큰 장치를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상해의 정보에 접속할 수 없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큰 것부터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안이란 게 개개인의 습관에서부터 나오고 그 개인의 습관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것보다 정책을 잘 정하고 개개인이 보안을 항상 잘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마련하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해 본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 고민이죠. 어떻게 2단계 로그인 인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쓰자니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측면이 있고 이걸 어떻게 좀 효율성과 보안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즘에 워낙 이직이나 이런 경우가 잦다 보니까 퇴사자가 관리하던 정보는 또 어떻게 이전해야 할까? 유실의 염려는 없을까? 이런 내용도 있죠. 이런 고민을 계속 피드백을 저희도 받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부터 안내를 드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등 개별 앱을 사용자 단위로 혹은 조직 단위로 사용을 규제하면서 혹은 내부 외부 공유 설정을 규제하면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2단계 보안 인증 기능을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등 개별 앱을 관리자 차원에서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앱스 관리자 콘솔입니다. 제가 항상 보안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먼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구글 앱스 관리자 콘솔은 구글 앱스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로 슈퍼 관리자라고 불러지죠. 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도메인 주소는 URL 주소는 admin.google.com이고요. 그리고 앱 런처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려면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어느 컴포넌트에서도 런처를 클릭하시면 바로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화면으로 이동 후 보시게 되는 화면은 지금과 같이 9개의 메뉴가 보이시게 되고 오른쪽에는 보고서 보기라든지 지난 7일 동안 사용자 문서에 어떤 증감 내역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등 세부 개별 앱들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앱을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에서 앱이죠. 네 번째, 앱스 및 앱스 설정 관리 부분에 들어오시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를 포함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의 서비스이긴 한데 조금 더 약간 주는 아니고 부가 기능 정도 되는 기능들, 예를 들면 구글 플러스도 요즘에는 구글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구글 플러스도 이렇게 추가 서비스에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를 비롯해서 구글 포트라든지 위치 기록, 블로거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마켓플레이스 앱이라고 해서 서드파티 앱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된 서드파티 앱들을 등록하고 그리고 사용 규칙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 구글 앱스에 들어가서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기능이시죠. 거기에 이제 모바일 설정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지금 보시면 각 서비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모든 사용자에 대해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우측에 점 3개의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모든 사용자나 일부 조직 또는 사용 중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사용 형태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조직에 사용하도록 설정을 누르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자, 구글 행아웃을 일부 조직에 사용하도록 설정하겠다. 이러면 자, 구글 앱스에 저장된 조직도가 있죠. 이 조직도의 어떤 특정 조직을 선택한 다음에 그 조직의 마스터 설정을 통해서 자, 이 변경사항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데 24시간이 걸린다 되어 있죠. 그래서 24시간 내에 적용될 수 있게끔 각 조직에 자, 각 앱별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각 앱별로 일부 조직에만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를 쓰지 않는 조직에는 단계적으로 그걸 오프한다면 구글 드라이브를 오프한다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무단으로 파일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보안 사고에서부터 좀 안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서별로 혹은 사용자별로 정책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용자에 대해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Gmail부터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Gmail로 이동하시면 자, 크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자 설정부터 해서 이메일 주소, 고급 설정까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설정이나 이메일 주소 부분들은 자, 열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웹 주소라든지 고급 설정으로 이동을 하네요. 고급 설정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급 설정 부분을 보시면 자, 일반 설정부터 이메일 주소, 호스트, 기본 경로, 실험실, 격리 저장소 6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죠. 스팸 격리 저장소라 하는 거는 자, 어떤 규칙에 해당하는 메일을 관리자가 격리했다가 그거를 승인한 이메일만 자동으로 발송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스팸 격리 저장소에 대한 웨비나는 약 2주 전 정도에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놓치셨던 분들은 그 관련 녹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자, 최종 사용자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스팸 정책을 정하셔서 스팸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해킹 위협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팸을 지정을 하실 때 자, 허용 이메일 목록이라고 해서 화이트 리스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허용 이메일 목록에서 들어오는 이메일들은 스팸으로 분류하지 말라라고 예외 설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밑에 들어오시면 밑에 조금 더 보면 규정 준수라고 해서 모든 사용자의 이메일을 며칠 주기로 삭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보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저장되면은 장점도 있고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빨리 지워진다면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나 아니면 편의성 2가지를 모두 고려하셔서 적당히 30일 혹은 2주 이 정도로 이메일 자동 삭제 내용을 규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콘텐츠 규정 준수라든지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 이런 걸 설정하셔서 특정 이메일이 자동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메일에서 일단 보안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고요.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스팸 격리 저장소. 그래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미리 웨비나에서 한번 다뤄줬던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이메일을 격리방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방에 들어온 이메일을 승인 또는 거절하는 장치입니다. 자, Gmail에선 보안 설정을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기능이 아무래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사용자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퇴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인원 변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드라이브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이용해 주시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퇴사를 하고 그거를 B라는 사람에게 이동을 하는 경우에 A라는 사람이 가진 소유권이 모두 일단 B에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A라는 계정은 편집 권한만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소유 권한을 갖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했을 때 A는 편집 권한, B는 소유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내용을 특정 계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공유 설정 부분에 보시면 자, 공유 옵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공유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공유를 할 때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용 중지라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링크를 공유할 때 디폴트 값이죠. 그게 자기에게만 공유되도록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사용 멜롱닷컴의 모든 사용자라고 해놓으면 자, 어떤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서의 기본 공개 옵션이 멜롱닷컴의 사용자라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 공유 옵션도 구글 드라이브 앱 설정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공유 옵션 설정, 두 번째 보여드렸던 링크 공유 옵션.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자, 공유 설정,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두셔도 앱별 보안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활성 사용자나 만든 문서 수나 공유된 문서 수도 이제 수 단위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구글 앱스에서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캘린더 역시 마찬가지로 자, 공유 설정이라든지 일반 설정 부분을 통해서 특히 공유 설정을 통해서 내 외부 공유 정책을 정하실 수 있죠. 자, 기본 캘린더 외부 공유 옵션이라든지 기본 캘린더 내부 공유 옵션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 역시 조직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가장 최상위에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각 밑에 있는 조직, 팀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캘린더 일정을 마음대로 공유하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는. 물론 내부에서 공유되는 건 오케이지만 외부로 이 일정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 외부로 공유될 때 한가한 바쁨 정보만 표시를 한다. 일정 세부 정보는 숨김으로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실 수 있고요. 여기서 설정하는 내용은 허용할 최고 공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고라고 해놨을 때 일반 사용자들은 관리자가 이렇게 설정해줬을 때 일반 사용자들은 이 권한 이상으로 캘린더를 공유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구글 앱스에서 앱별로 Gmail,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별로 앱 보안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자, 보안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보안 탭에서 2단계 보안 인증 기능을 설정하고 어떤 비밀번호 정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단계 보안 인증 화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 이 화면인데요. 일단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들어오시려면 자, 구글 본인의 계정을 클릭하시고 내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myaccount.google.com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계정 관리 화면이 뜨고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보호, 계정 환경 설정 이런 부분을 다 진단을 할 수 있게 돼 있으세요. 보안 진단부터 개인정보 보안 진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단계 보안 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안 부분을 클릭하면요. 관리자 콘솔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4가지가 나옵니다. 기본 설정부터 비밀번호 모니터링 등. 비밀번호 모니터링을 일단 여시면 자, 각 팀원의 비밀번호 길이와 안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팀원의 비밀번호가 뭔지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보실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기본 설정 부분에 보시면 비밀번호 최소 길이나 최대 길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 기준이죠. 자, 그리고 기본 설정의 두 번째 항목, 투스텝 베리피케이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구글 앱스 계정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보통 은행 업무를, 금융 업무를 진행하실 때 OTP, 일회용 비밀번호 6자리 번호죠. 6자리 번호를 생성해서 한 번 더 로그인 이후 한 번 더 인증을 거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문자로 확인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허용이라고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 도메인 내 2단계 인증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게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여기 물음표를 누르시고 자, 2단계 인증 추가 도움말을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내 계정 myAccountGoogle.com 있죠? 이쪽에 들어오셔서 자, 로그인 및 보안 부분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및 보안 부분에 들어가시면 자, 구글의 로그인 있죠? 구글의 로그인 이 부분을 보시고 제가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었네요. 자, 로그인 및 보안에서 비밀번호 및 로그인 방식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2단계 인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작일 9월 9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2단계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에 접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밀번호를 묻는 화면이 한 번 더 나오고요. 인증 코드를 수신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전화번호를 설정해 두시면 자, 그 기본 전화번호로 구글에서 보낸 6자리 비밀번호를 로그인 시 항상 받게 되고요. 이 내용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폰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실 때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지금 백업 전화번호를 일단 설정 안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 폰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폰을 분실했을 때, 자, 이 폰으로 가는 보안 코드를 받지 않으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 백업 번호를 설정해놓고, 기존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설정해놓고, 그쪽으로 번호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설정해놓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분실, 이럴 때 조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백업 코드를 인쇄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주는 그 4자리 보안 코드가 담긴 카드처럼 자, 백업 코드를 인쇄해서 하나하나씩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앱 비밀번호라고 있고요. 앱 비밀번호는 요즘에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 앱별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자, 등록된 컴퓨터라든지 보안키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보안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 코리아나 아니면 넷킬러 차원에서도 보안 강화를 위해서 많이 소개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켜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키가 보이시죠? 파이도라고 적혀 있는 이런 키인데요. 파이도라는 건 이제 얼라이언스 형태로 해외에서 이 보안키를 인증한다, 보안적으로 인증한다라는 내용의 어떤 얼라이언스 단체 이름이고 이 업체가 구글이랑 공식적으로 이제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죠. 그래서 구글이나 MS 오피스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키를 컴퓨터에 USB 그냥 저장소 꽂는 것처럼 이렇게 꽂으시고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비밀번호를 온라인으로 받거나 이러면 누가 비밀번호를 그걸 중간에 해킹하거나 아니면 직접 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비밀번호를 조작해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해킹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리적 장치죠. 이 물리적 장치를 USB를 컴퓨터에 이렇게 꽂음으로 해서 자, 내가 본인이 왔습니다 라는 걸 인증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버튼도 보이시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본인 인증이 완료됩니다. 꽂고 누르는 방식이라서 꽂는 액션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는 게 두 번째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 USB 보안키를 꽂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자, 이거를 사용하면 오히려 물리적인 걸 들고 다님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실제 이제 OTP라던가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편리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안전성에 이제 위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분들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안키만큼 구글 앱스 보안이나 아니면 지메일, 구글 앱스를 포함한 여타, 클라우드 솔루션 쪽으로 접속을 하실 때 가장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이 키를 매일매일 쓰고 있고요. 로그인을 할 때. 이 키를 잘 사용을 하시면 이거를 본인 컴퓨터에 딱 꽂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2단계 인증을 매번 인증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걸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조금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딱 꽂아놓고 본인만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편한 방식의 보안 인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생각했던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보안키 방법이고요. 그 외에 또 사용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보안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팁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안키는 일단 구글 앱스 고객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자를 포함한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두 업체씩 이제 도입이 시작돼서 이 보안키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개별 앱 보안성 단속과 그리고 2단계 보안 인증 기능의 실용적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은 또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입력 또는 마이크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키를 개별적으로 구입 가능하냐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개별 판매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이 보안키를 판매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떤 부가적인 혜택으로 제공해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벤더가 아닙니다. 저희는 벤더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메인 관리자가 2단계 인증을 적용했을 때 사용자가 기존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니 네, 그렇죠. 그게 맞고요. 관리자만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계속 문의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2단계 보안 인증이라는 기능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슈퍼 관리자거든요. 일반 사용자가 아니고. 한 명 한 명, 보안 코드. 네, 그 부분을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네킬러라는 업체에서 네킬러에서 구글 앱스를 사용 중인데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2단계 인증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네킬러에서는 어떻게 그걸 쉽게 좀 적용을 했었는지 그런 거를 실제 관리자와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팁을 좀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ABC님 지금 성함이 나타나 있지 않고 ABC라고만 나타나 있어서 네, 저 개인 채팅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OTP의 보안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구글 OTP의 보안성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일단 좋죠. 가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좋죠. 첫 번째가 OT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개별 앱을 깔아서 그게 30초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앱 번호를 6가지 번호를 계속 주는 그 주체가 구글이 아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예를 들면 해커가 그런 정보를 위장을 할 수 있겠죠. 앱을 위장을 해서 이렇게 깔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OTP. 그리고 폰이 분실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떤 OTP 차원의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미숙이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안에는 어떤 시스템적인 보안 그리고 개인 습관 차원에서의 보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 차원의 보안 사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글의 OTP 시스템 자체는 견고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개인의 어떤 휴대전화 관리 미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보안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거는 책임 소재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내용 확인을 했고요. 예, 2단계 보안 인증에 대해서 좀 쉽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의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어서 보통 20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좀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2단계 인증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항상 2단계 인증을 비롯한 앱별 제어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부분은 항상 그 강제라는 말 속에 담긴 어떤 아이러니함이 있죠. 보안적으로는 좋지만 개인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사실 보안 담당자분들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죠.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서 회사의 사내 정책적으로 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는 규칙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규정을 정확하게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하고 그 내용이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항상 보안이 가장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습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안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자 30초, 약 30초 뒤에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참 이제 좀 나른한 시간대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웨비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저도 즐겁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11월에도 계속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안내를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이번 주 목요일, 당장 내일 모레는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부서별 공유 설정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문서를 중앙화하는 방법, 물론 이 부분은 좀 콜라베이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서를 중앙화해서 한 곳에 저장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